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제 114회 방송으로 성장을 위한 3대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원자력 관련 노조연대 주최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촉구를 위한 집회에 참여하고 이제 막 올라왔습니다. 지금 2월 26일까지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가 또는 연장 여부가 결정이 돼야 합니다. 방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산업자원부가 신한울 3, 4호기의 그 허가 요건을 2023년까지 연장했다고 하는 속보를 듣고 왔습니다. 만일에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를 2월 26일까지 이제 포기를 하거나 이제 종료를 하면 한수원은 한국수자력 원자력 공사는 향후 몇 년 동안 아무런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울겨겨자먹기로 이번에 정부가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을 해 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잘못 깬 단추가 끝까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장소에 가서 저희는 공무원들에게 더 이상 이런 그 주사파 이 양아치 정권을 떠받치는 부역자 노릇을 그만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중요한 공무원 연금까지 포기해가면서 이 1년밖에 안 남은 정권을, 그것도 온갖 거짓으로 똘똘 뭉친 정권을 지지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행정고시, 기술고시를 통과해서 그 좋은 자리에 간 공무원 후배들에게 더 이상 이런 정말 폭정의 정권에 부역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대 정신을 성장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일자리는 없는 거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남은 일자리 가지고 서로 아기다툼 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이 정말로 기득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 성장 문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라도. 능력이 있다면 구본철처럼 성장의 길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오롯이 자신의 글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합니다. 정규재 선생 같은 경우에는 국정에 관한 문제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 의원이 거의 유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홍준표 의원이 과연 여태까지 자신의 생각과 비전을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시원스럽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구본철은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책을 쓰다 보면은 자신의 생각이 정리되고 또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본철이 생각하는 성장의 3대 조건을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도자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수준을 평가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있는 시절에 해외에서 선진국 국가의 원수들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비록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 대한민국을 찾은 선진국 국가 원수는
트럼프 대통령 위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세계에 나가서 자기는 촛불 혁명 정권이라고 얘기를 떠들고 그랬으니 혁명으로 일으킨 그런 나라에 누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오겠습니까? 그런 촛불 혁명으로 정상적인 정권을 뒤집은 그 나라에 누가 정상적인 나라가 와서 혁명으로 뒤집은 정권을 인정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권, 즉 촛불 혁명에 의해서 수립된 문재인 정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다행히 미국이라는 동맹 국가에 의해서만 인정받은 그런 국가일 뿐이다. 정부일 뿐이다.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이죠.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다시는 이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표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지도자의 조건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9번 처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자격 조건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디지털 마인드입니다. 디지털 마인드라고 하니까 또다시 무슨 공학적 차원에서 디지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선은 기술적 차원의 디지털을 뛰어넘어서 정치적 차원의 디지털이 어떤 뜻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정보 속에서 도출한 가장 정확한 해법을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하면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스피드 시대,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결정하지 못하고 또 한 번 결정한 것을 머뭇머뭇거리고 집행하지 못하고 또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지 못하는 지도자는, 즉 디지털적이지 못한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차기 지도자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융합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3 또는 A, B, C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다른 그 두 세계가 합쳐져서 또 다른 세계를 창출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의 대립이 치열합니다. 서로 생존을 둔 혈투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문재인 탓입니다. 언제 대한민국에서, 즉 우파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좌우 대결을 이렇게 조장한 적이 있습니까? 더욱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통해서 새로운 의견, 더 나은 의견을 또는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기술적 용어로 융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바로 이 융합적 정치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한 곳에 매몰된 그런 지도자는 부적합하고 부족합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으로 이 세상은 새로운 해법, 새로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도출되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 권한 분배, 즉 임파워먼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정치적인 그런 위치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집행자, 최고의 집행자로서의 역할이 더 큽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삼권 분립을 이 얘기를 할 때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 삼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종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또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정립된 정책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수많은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융합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즉 자신이 가진 권한을 위임하고 분배하면서 거기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이러한 세 가지 능력, 저는 이것을 글로벌 마인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지 못한 지도자가 차기에 다시 선출된다면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추월하고 있는 중국을 따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부상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력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제도 빅뱅과 동맹 빅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 큰 기둥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한미일 삼각 공조가 아닌 삼각 동맹, 현재 한미 동맹, 미일 동맹보다 더 강력한 한미일 삼국 동맹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가운데 쿼드도 필요할 수도 있고 쿼드 플러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삼국 동맹에 있어서의 군사적 중심체는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큰 평택 기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삼국 동맹에 있어서의 군사적 주체는 바로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루도 불안에 떨며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 핵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안정적인 안보 차원에서 오로지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제도 빅뱅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주사파 586 이런 그 양아치 정권도 190석을 이용해서 제도를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제도로 망한 역사적 나라들이 즐비합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이 민주당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이런 난잡한 민주적인 제도 이 작태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허물고 성장도 저해할 거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제도 빅뱅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사회 친화성입니다. 자, 1번, 2번은 기업에서 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3번, 기업 측에서 보는 사회가 기업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기업은 분명히 이 사회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즉, 기업의 그 언어가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그런 행태를 지속한다면 그 기업은 분명히 제도적으로나 국가의 정책적으로나 국민의 그런 구매 심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사회 친화성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자리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어느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그 종업원들에게 고임금을 주어가며 또 그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를 해주고 또 그 종업원들의 그 능력 개발을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표로 지수로 개발해서 기업을 평가하고 잘하는 기업에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사회 친화성을 유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도자의 글로벌 마인드, 제도 빅뱅과 동맹 빅뱅, 세 번째가 기업의 사회 친화성, 이것을 구본철이 제시하는 성장을 위한 3대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 빅뱅, 제도 빅뱅, 동맹 빅뱅,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